저는 이 학원에서 논술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조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논술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논술을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하는지, 이런 순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은 이제 어떤 학생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여기 있는 5학생의 사례는 최근에 그 대학에 진학한 학생, 논술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입니다. 먼저 학생 A를 보면 수능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그리고 내신 성적은 2.5 정도, 괜찮은 성적이긴 하지만 이 학생은 좀 스펙이 부족했기 때문에 논술을 중심으로 전형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한양대에 진학하게 됐고요. 학생 B 같은 경우는 내신은 어중간하죠. 네, 물론 자사고 학생이긴 한데 그래도 원하는 학교를 가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태였고요. 특히 이 학생은 그 내신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학생부 전형에서는 가장 유리한데 점차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기 때문에 논술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능 성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죠. 언어는 3등급.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중앙대 경영학과에 가게 되었고요. 학생 C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까운 학생입니다.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그 점수들은 상당히 좋은데, 언어가 4등급 정도라면 이제 건대 이상을, 아무리 다른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건대 이상을 바라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내신도 아주 탁월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화여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사실 학생 D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거의 수능을 망했죠. 그리고 내신은 거의 뭐 평이한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한국외대 EICC 학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학생 E 같은 경우는 수능이 사실 언어 빼고는 모두 4등급 이하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내신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왔을 때부터 글쓰기에 어떤 좀 탁월한 실력을 보였고, 점차 이제 향상이 되면서 3군데 학교에 동시에 합격하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좀 보시면 논술 전형이란 게 어떤 모든 학생에게 더 나은 대학 또는 더 나은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상위권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에 대비해서 좀 학생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논술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학생부 중심 전형에 그리고 수능 실패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잘하는 학생들도 당일날은 떨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언어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국어 성적이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이제 논술의 좋은 점은 아무래도 수능으로 가다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졸업생, 재수생이죠. 재수생 2명이 이제 합격을 하고 찾아왔는데, 한 학생은 연세대 경제학과에 최초 추가 합격으로 이제 붙었고요. 한 학생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두 학생의 차이가 단지 수학 한 문제 차이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로 갈 경우에는 원하는 학과를 선택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하지만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과의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철학과라든지 사학과, 이런 과에 오는 학생들이 글쓰기 실력이 더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과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그런 분야, 그런 과목들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배경 지식이 풍부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작용이 돼서 오히려 경제 경영학과보다 논술 성적이 더 높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논술에서는 어떤 점수로 학과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서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
거기에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만을 충족할 경우에 서울 소재 중상위권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논술 실력만 받쳐준다면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경희대 같은 경우 2개 과목의 합이 4 정도면은 이제 최저 등급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탐은 한 과목만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의 조건은 충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현재 성적보다 더 높은 곳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권에게는 하위권이란 말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고 지금 현재 최저 등급을 없애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수능으로 도전하기 어렵고 학생부도 그다지 좋지 않다면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를 한번 노려서 어떤 역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또 어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이번 주에 봤는데 그 이후에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아마 컨설팅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자신에게 맞는 그런 대학을 대략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때 이제 고려사항들은 수능 최저 등급과 그리고 그 학교가 내신을 실질적으로 얼마나 반영하는지. 사실 논술에서는 내신이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리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요. 영어 제시문을 보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싫다라는 경우는 이런 학교들은 좀 배제를 해야겠죠. 몇 개 안 되지만. 자, 그 다음에 계열 선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 계열과 사회 계열. 어떤 그 자기의 선호에 맞는 그런 계열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왜 그러냐면 그 계열과 관련해서 이제 배경 지식이나 어떤 글쓰기의 성향이란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좀 감성적으로 이제 풀어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인문계열 쪽이 좀 더 낫겠고요. 그 다음에 논리가 우선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상경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물론 3월 달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3월 달에는 뭐 변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처음 시험이기 때문에 떤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6월 달과 9월 달 모의고사 이런 때마다 이제 상담, 컨설팅이 같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신을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좀 보면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대학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세대가 있습니다. 연세대는 학생부를 30% 반영을 하는데 교과 20, 비교과 10입니다. 교과 점수는 20점이 만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7등급까지 18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차이가 단 2점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논술에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논술에서는 논제 하나에 거의 4, 5점 정도의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은 10%인데요. 이건 출결 점수 5점, 봉사활동 점수 5점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무단 결석 일수 3일 이하면 만점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20시간이면 만점입니다. 학교만 잘 다녔으면 거의 대부분 요거는 충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에 건국대가 있는데요. 건국대는 학생부 반영 비중이 40%입니다. 그래서 기준 점수를 쭉 보시면 여기 6등급에서 7등급 넘어가는 사이의 편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6등급까지는 거의 감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40%를 반영하니까 여기 곱하기 4를 하시면 6등급 같은 경우에는 39.2점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 6등급까지 0.8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요즘은 좀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이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요. 내신 점수의 실질 반영 비중을 점차 낮추는 추세고요. 오히려 이제 좀 중하위권에 배치되어 있는 이런 학교들이
학생부 반영 비중이 더 높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4등급 정도만 돼도 감점이 4점 정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5등급까지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6등급부터는 상당히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논술과 이제 영어 제시문이 출제되는 학교들이 여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제시문은 작년까지만 해도 경희대 사회계열에서도 영어 제시문을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빠졌죠.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나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수리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몇 가지 영역에서 고르게 됩니다. 입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연립방 정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대신 한양대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좀 어렵죠. 원론적인, 이론적인 토대가 없으면 좀 풀어나가기 어려운, 좀 증명에 가까운 그런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한양대 상경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은 특별히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기타 학교들은 그렇게까지 문과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꾸준히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커리는 여기에 맞춰서 한 4월, 5월, 6월까지 이때는 이제 쓰기의 정도를 좀 더 높여나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7, 8월에 들어가면 아까 6월 모의고사가 거의 기준점이 될 텐데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학교의 윤곽은 거의 잡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대학별 특성 정리와 그런 지원 대학별로 맞춤형의 문제를 이제 작성하게 되죠. 학생별로 첨삭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별로 맞는 과제를 주고 원하는 학교의 문제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첨삭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좀 늦게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단기 완성반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대략 6주 정도의 전체적인 부분을 좀 압축해서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반을 하나 개설하게 되고요. 9월 이후에는 거의 이제 막바지이기 때문에 각 대학별 출제 경향에 좀 더 빈출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별 공략법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저희 수업 시간은 총 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강의 시간에는 뭘 하냐면 우선 각 대학별 기출 문제를 매 시간 하나씩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시간에 이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논술은 어떤 그 예전처럼 긴 글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짤막짤막하게 나눠서 나오기 때문에 요약, 비교, 비판, 견해 이런 글들을 쓰는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하나 개입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주제죠. 최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과목, 사회교과 전반적으로 사회교과 전반에서 주제들을 뽑기 때문에 크게 압축한다면 30개 정도 남짓의 주제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 시간 하나씩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는,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개념을 정확히 아는 이런 수준의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합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시간은 직접 글을 쓰고 첨삭을 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삭은 1대1로 이루어지고요. 이때 개인적인 어떤 대학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이제 첨삭을 맡기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학생을 첨삭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글을 개선한다는 거는 자기가 본래 갖고 있던 어떤 성격을 개선하는 과정하고 상당히 유사한데,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감성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좀 직관이나 통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학생들은 이제 좀 논리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사회계열에서 좀 강점을 보이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또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죠.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능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이어가는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어떤 제시문이나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파악하는 능력은 좋은데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꿰어내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그 학생이 쓴 글을 보고 한 2, 3주 정도 보면 대략적인 윤곽이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의 선생님이 꾸준히 한 명의 학생을 지켜보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그걸 보완해주는 이런 형태로 가야만 완성된 글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매 시간 아까 기출문제를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의 채점 기준, 평가 기준에 맞춰서 매 시간 꼼꼼한 첨삭을 이제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달 1회에 걸쳐서 모의평가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거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평가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 꾸준히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서 그 학생들이 썼던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생의 글이 요 시기에 어느 정도 수준의 글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뒤에 평가서에 첨부를 해서 학생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이제 진행 과정을 겪게 되고요. 요거를 잘 따라올 경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보통 논술을 듣는 학생들이 보통 한 달이나 2달 정도는 좀 자신 있게 이제 접근을 하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자기가 좀 늘어가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이 정도 사이에 많은 학생이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기의 글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주 하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잡아나가기 때문에 빨리 글이 고쳐지지만 어떤 정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좌절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논술과는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시기만을 견디고 잘 버텨나갈 수 있다면 아마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우리가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